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연설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는 중동 정쟁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을 해서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경안에 국회 제출에 즈음을 해서 시정 연설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들어온 속보를 보면 방금 전에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 거기에 지금 야당 측이 참석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 관례적으로 본다면 차담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담회를 통해서 이제 담소를 나눈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요 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죠. 액수가 그 규모가 사실 추경안 치고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26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 또 민생의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우리 경제가 어떤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민생을 되살려야 된다. 어떤 그런 위기감을 해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과거에는 사실 추경안 제출에 대해서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던 영상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정당 대표, 여야 원내 지도부와 지금 차담회를 갖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야당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을 해서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그 옆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그 옆에 조국혁신당 대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여야의 원내 지도부 당연히 참석을 했겠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원래부터는 2시에 지금 시정연설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차담회가 조금 길어지나 봅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전쟁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모처럼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정책 구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이제 야당이나 또 여야 모두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건의라든지 또 정책과 관련한 자신들의 어떤 주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최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추경 연설을 하는데 사실 26조라는 게 역대급이잖아요. 대통령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고유가, 그다음에 고물가에 따른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중동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사실은 이 추경이 편성이 됐고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한테 좀 핀셋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취약계층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뭐 1인당 1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를 이제 지역화폐 등으로 아마 지불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번 그 역대급 추경이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아까 제가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은 사실 그렇게 자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총리도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6월 거의 뭐 취임 직후입니다. 2차 추경 때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로는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입니다. 올해 본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서 오늘까지 총 3번째 지금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최병국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안의 내용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총 액수는 26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정부는 40%를 고유가 대응에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10조 1천억 원을 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정 분야에 2조 8천억 원, 또 산업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 그리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배정했다. 지금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시정연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최대한 처리를 좀 서둘러 달라 이렇게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실 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 타격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또 국민들께 또 소상히 또 말씀드리고 왜 이번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비상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추경의 내역들이라든지 그리고 액수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 측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또 논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갈등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의 불참,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그 이동, 그다음에 대통령의 행사는 아시다시피 워낙 이게 국가적인 그런 것이고 또 보안,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초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당초에 그 시정연설이 시작되는 시간이 2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면 벌써 2시 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7분이라는 시각이 대통령의 동선이나 공식 일정의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결국 의장단 여야 대표 간의 어떤 차담회 현장에서 뭔가 지금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숙한 대화가 오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좀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최병욱 위원님 이런 일이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하고 악수하는데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부의장이 뭔가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네.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요새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적어도 그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한 2배 내지 3배 정도의 시간을 거기서 지체를 했거든요. 네, 지금 봐서는 주호영 부의장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네. 하여튼 요청이든 건의든 뭐 네네.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지금 국회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기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담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국회의장은 요새 또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사실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심지어 국민의힘을 거의 빼더라도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밀고 가고 있어서 그렇게도 일부 하고 언론에서는 있고. 지금 지적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고 이제 장동혁 대표와도 만나서 또 개헌에 대한 도움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네. 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좀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함께 처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관한 여권의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네. 아마 도움을 좀 청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야당은 야당대로 또 그 여러 가지 이 추경안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아마 건의할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시정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해서요. 본회의 개의 의사봉을 두드렸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또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는군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환담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이건 물론 다 추측입니다만 어떤 대화가 왔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처럼 여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도 만나고 또 국회 일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런 소통의 장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또 후속 취재를 통해 알려지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